29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 증상 없던 분이 다음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걸 지켜봤을 때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뇌혈관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날의 경험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지난 29년 동안 혈관 노화와 뇌 건강의 상관관계를 깊이 파헤쳐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뇌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혈관 손상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죠.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하루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더 놀라웠던 건 그분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작은 습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혈관을 되살리는 성분을 가진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과일이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천연의약품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깨달은 생생한 경험과 29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를 지켜주는 3가지 과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뇌혈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몇 해 전 제 지인인 박영자 66세님이 있었습니다. 늘 동네에서 부지런하고 활기차기로 유명했는데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온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오후엔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바쁘게 사시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 잠시 앉아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3층까지도 문제없이 올라가던 분인데 갑자기 2층에서 헉헉거리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뭘 사러 왔는지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달쯤 지나서는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색도 예전만 못하고 말할 때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진행돼 있었습니다. 66세인데 혈관은 81세 수준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혈관 내벽에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혈관이 지금 당장 위험 상황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막힌 곳은 없었지만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박영자님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밤늦게까지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제가 권한 과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과학적 근거를 듣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박영자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고 말씀하실 때도 예전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계단 오르기가 다시 편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관 나이도 10년 가까이 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자님 본인이 느끼는 몸의 변화가 확실했어요.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덕분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박영자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생기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만든다는 걸 아세요? 많은 분들이 활성산소를 단순히 노화의 원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활성산소 관리가 뇌경색 예방의 핵심임이 확인됐어요. 연구팀이 20년 동안 1만 2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김상호 70세님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상호님은 젊은 시절부터 술을 즐기시고 회사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요. 과음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아져 있었어요. 그 결과 또래에 비해 기억력 저하가 빨리 진행됐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산소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축적될 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환경오염에 노출되면 활성산소 생성량이 급격히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색이 진한 과일을 통해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과일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피로와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수면 부족 역시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이 15년 동안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그룹이 7시간 이상 자는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높다고 나타났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영희 72세님은 밤마다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셔서 밤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수면 시간은 겨우 4, 5시간 정도였는데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혈압을 높이고 동시에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뜨려서 당뇨병 위험까지 높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영희님께는 생활 패턴을 바꿔드렸어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드렸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만성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7시간 정도의 숙면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니까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 같은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며 숙면을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수면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운동 부족도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이것이 혈관 벽의 탄력을 높여주는 거죠. 또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씩 꾸준히 산책하는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상담했던 최은자 69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은자님은 무릎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시던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거나 독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때문에 운동을 꺼려 하셨지만 제가 무릎에 부담이 적은 평지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매일 15분씩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꾸준히 지속하신 결과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루 총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장시간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만약 거의 걷지 않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걷기 시간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못된 식습관 역시 뇌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들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영양연구소에서 40세 이상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5년간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튀김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그룹이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70%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저는 몇 년 전에 장성호 65세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식습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야식을 즐기시고
특히 치킨이나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거든요.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과자나 라면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고,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혈액 검사에서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혈관 염증 지표도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적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높여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정제된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대신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늘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나요.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들어있나요? 만약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많다면 이번 주말에 장을 보실 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조금 더 많이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과다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혈관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단기간이라면 문제없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혈관에 부담을 줘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15,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룹의 뇌경색 위험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그룹보다 2.55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3.2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윤정희 68세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는데,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많이 줄으셨거든요. 뇌혈류 검사를 해보니 혈관 탄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혈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해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명상, 독서, 산책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관 건강에 동시에 도움이 돼요. 다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식이나 음주로 대체하시면 오히려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았으니 뇌혈관을 지켜줄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산화 과일 3가지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포도, 베리류, 그리고 토마토인데요. 각각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적포도의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아요.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블루베리, 오디, 크랜베리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특히 뇌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에요. 생토마토보다는 가열 조리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말씀드리면 포도는 반 송이 정도, 베리류는 반 컵 정도, 토마토는 중간 크기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일들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침에는 토마토, 오후 간식으로는 포도, 저녁 식사 후에는 베리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과일을 올려보실 건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올바른 걷기 습관입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걸을 때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는 힘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걷기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적절히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3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혈류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동시에 노폐물 제거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적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꺼려 하시는데 평지 걷기는 관절에 체중의 1.2배 정도의 부하만 가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루에 꼭 한 번에 30분을 채워야 한다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집 근처를 10분, 점심 후에 동네 한 바퀴 10분, 저녁 산책으로 10분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부담도 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약간 벅차고 혼자 중얼거리기에는 괜찮은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걸어서 숨이 차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언제 걷는 시간이 가장 편하시나요? 아침형 인간이라면 이른 아침에, 저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해 진력에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세 번째는 숙면 관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 순환이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세포들은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은 치매와도 관련이 있는 유해 단백질인데 이것이 숙면 중에 주로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녁 늦게 과식하시는 것도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요즘 평균 몇 시간 주무시나요? 만약 6시간 이하라면 건강한 뇌혈관을 위해 조금 더 일찍 주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넘기면 안 돼요.
오히려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 탄력이 15% 높다는 조사가 있어요. 이는 기쁨이나 감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의 분비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연과의 접촉은 스트레스 해소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작은 공원이나 가로수길을 걸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가요? 혹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뇌혈관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어도 1, 2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뇌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야만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뇌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만약 1년 이상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간단한 건강 체크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뇌혈관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이를 되살리는 실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혈관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식습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운동 부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뇌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포도와 베리류, 토마토 같은 과일들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이 과일들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제가 29년 동안 연구하면서 직접 본 사례들을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속한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5에서 20년 빠르게 혈관이 노화됐어요. 어떤 분은 65세인데 혈관 나이가 85세까지 진행되기도 했죠. 그 결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한 경우에는 뇌경색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박영자님처럼 66세인데 혈관 나이가 81세까지 늙어 있던 분이 6개월 만에 71세 수준으로 10년이나 젊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혈관이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들이 재생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한 5가지 실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항산화 과일 섭취입니다. 포도 반 송이, 베리류 반 컵, 토마토 1개 정도를 매일 챙겨 드시면 됩니다. 둘째는 하루 30분 걷기인데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충분해요. 셋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숙면입니다. 넷째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1,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뇌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에는 과일 하나만 더 드시고, 다음 주에는 걷는 시간을 10분 늘리고, 그 다음 주에는 30분 일찍 주무시는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린다면,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오늘 소개한 3가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입니다. 포도, 베리류, 토마토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60대를 넘어서면 혈관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데,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미루시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29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뇌혈관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드실지, 얼마나 걸으실지, 몇 시에 주무실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실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뇌 운동법과 기억력을 높이는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뇌 노화를 늦추는 수면법과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흡법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